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바이카의 황 부장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EV6 새로 나온 전기자동차이죠. 기아자동차 EV6를 두 대를 주문을 지난 6월에 했던 거를 이제 입고 와서 한 대는 양주 본사에서 있고 또 한 대는 저희 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새 차로 받아가지고 기능 기분이 좋고 정말 예쁜 차인데 한 가지 결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출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신차 결함인 건데요. 처음에 이제 차가 딱 라이트 켜질 때 그 웰컴 라이트 켜지는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라이트가 켜지고요. 점검을 하는데 오른쪽 라이트, 왼쪽 라이트 아랫부분에 보면 점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살짝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웰컴이 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데이라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조등 부분이 아예 점등이 안 되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입고 처음에 이제 검수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인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수 거절을 하지 못했고요. 연락을 했더니 정비사업소에서 AS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일로 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AS를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EV6를 구매하시는 분들, 새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차 인수가 있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오토큐 같은 데에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오토큐를 방문해가지고 문의를 두 군데에서 해봤는데 전부 다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품도 없고 정비 지침도 없어가지고 해결을 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분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앞에 트렁크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보통의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 있는 엔진룸이죠. 엔진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엔진이 없어요. 당연히 전기차니까 모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프렁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프론트 트렁크라는 개념의 빈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전륜 쪽으로 해가지고 엔진이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프렁크가 훨씬 더 깊게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앞부분에 작은 보조 엔진이 달려있는 사륜차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가 낮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 프렁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조등 부분이 이 RC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해서 라이트 쪽으로 보시면은 깼다가 다시 끼워보면은 살짝 들어오는데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릴레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은 이제 뭐 뭔가 전자 부분, 제어 부분에 대한 회로만 바꾸든지 뭔가 하든지 수리를 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EV6는 기존에 이제 니로나 기아 그 코나와 같은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고 새로운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EGMP라는 플랫폼인데 배터리 팩의 용량이 기존에 이제 64kW 용량보다 좀 증가했어요. 77kW 정도 되는 용량이고요. 네,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계기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누적 정보가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수해가지고 시운전 등을 하면서 300km 정도 달렸는데 총 연비가 6.2kW, 6.2km 전비죠. 전비가 6.2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기차에 대비했을 때 전비도 좀 상당히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 용량 부피도 총 용량도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충전하고 나서 뭐 서울 부산까지 거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정말 좀 무의미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전기차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이제 기아 커넥트라고 앱이 있는데요. 이 앱에서 이제 차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V 서비스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 위에 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때그때 주행 구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고, 이 밑에 보시면은 전기 사용에 대한 총 내용을 보면 구동계가 37%, 전장이 30%, 공조가 33%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전기차가 보통 구동 쪽으로 전기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 보면은 4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장 부분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레이저라든지 센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센서류를 구동하는데 30%, 그리고 에어컨을 구동하는데 33%의 전기가 쓰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은 여기 차에서는 6.2kg로 나왔었는데 핸드폰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6.9kg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 차가 원래 달렸었던 그 거리, 그러니까 제가 이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달렸던 거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연비가 거의 한 7km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건물 같은데 충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 건물에는 옥상에 이렇게 충전기가 두 개가 전기차 충전기가 달려 있어요. 이게 회사마다 사용하는 카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설치는 그 카드 다르고, 이 회사 다르고, 또 저 회사 다르고, 제가 알기로 한 7개 정도의 회사가 전부 다 뭐라고 하죠? 멤버십 카드를 전부 다 구해가지고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비회원인 경우에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이런 형태의 완속 충전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회원제로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원 카드를 대고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소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기름을 넣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차를 인수를 했는데 그 뒤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이와 관련된 형태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했었어요. 매우 당황하고 힘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충전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충전구가 보이고요. 충전구에 이제 완속 충전기인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있고, 급속 충전기인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이걸 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크 한 번은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속인 경우에는 얘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얘인 채로 꽂아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전에 대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이제 이 완속 충전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 그렇고요.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해서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 의하면은 대략 한 20분, 30분 정도 하니까 절반 정도, 50%는 충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풀 충전까지 하겠다.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45분, 50분 정도면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차량에 대한 운행 기본 기준으로 가지고 왔었을 때 놀랍도록 좋았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가까이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마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중 차음 접합유리예요. 이 마크가.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운전석 쪽의 유리와 이 앞에 앞유리, 윈드실드라고 하죠. 이 윈드실드하고 이 운전석 유리가 이중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조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엔진에 대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잘 차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300km 정도의 시운전을 해본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매우 정숙하고 매우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다. 다만 아쉬운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뽑기운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뽑기운이 안 좋아가지고 헤드라이트 전조등 부분에서 불량이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좀 유일한 결함이었었는데 내일 제가 이제 정비 서비스 갖고 가지고 수리
승인을 받고 나면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의 연구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차는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배터리의 가장 주종은 호나 자동차, 리브 자동차, 그리고 포터, 봉고 등에 들어가 있는 통일화되어 있는 플랫폼인 거고, 이 차에 들어있는 EGFP 그 플랫폼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차는 당분간은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아마 교보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